안녕하세요. 공동시스템 개발팀의 허창호입니다. 네, 김동환입니다. 공동시스템 개발팀은 배달의 민족의 다양한 서비스들의 기반이 되는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중 메시지 플랫폼에 대해서 장애를 겪으며 아키텍처에 개선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대한 궁금한 점은 QR코드를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슬리도닷컴으로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플랫폼에 대한 소개입니다. 메시지 플랫폼은 주문하시는 고객님, 사장님, 라이더님을 포함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임직원 관계사 여러분들께 발송하는 모든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전사에서 발송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단일 지점에서 메시지를 관리함으로써 메시지 발송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피처를 하나를 개발하면 전사에 쉽게 보급할 수 있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 플랫폼을 소개할 수 있는 수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장애의 수입니다. 오른쪽은 작년 한 해에 발생했던 장애의 수, 왼쪽은 올해 발생했던 장애의 수입니다. 합쳐서 41건으로 메시지 플랫폼은 한 달에 약 2건의 장애를 경험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이 발생할까요? 발생한 장애들을 구분 지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발생하는 장애는 통신사와 FCM 또는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서 해당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원인을 제거하거나 가용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애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 버그로 인한 장애인데요. 메시지 플랫폼은 다양한 발송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각각의 발송 채널들이 기능적이나 비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도가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벤더사 장애입니다. 특정 메시지 발송 채널은 벤더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벤더사의 AP를 이용해서 저희가 메시지 요청을 하게 되면 벤더사가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구조인데요. 대개의 경우 하나의 벤더사가 발송을 하는 도중 장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벤더사 이중화를 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메시지 플랫폼은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벤더사를 3중화해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벤더사를 3중화하였으니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프카 장애입니다. 메시지 플랫폼은 API 요청부터 실제로 발송이 이루어지는 워커단까지 파이프라인을 카프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프카가 발송이 장애가 되면 메시지 발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구조이고요. 카프카가 HA 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는 카프카에 대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프카 자체 클러스터도 이중화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API 에러나 어플리케이션의 에러 로그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더 장애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발송이 끝나면 발송 히스토리 테이블을 관리해서 발송에 대한 실패과 성공을 모니터링한다든지 또는 벤더사마다 성공과 실패, 그 통신사마다 성공 실패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통신사가 이슈가 생겼다는 것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은 리모트 컨피그로 만들어진 벤더사 트래픽 전환 기능인데요. 특정 벤더사가 장애가 났을 때 빠르게 다른 벤더사로 트래픽을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옵스지니 그림입니다. 저희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되는 매트릭에 대해서는 옵스지니를 연동해서 알림을 받고 있고요. 해당 그림은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이슈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좀 넣어봤는데요. 해당 토요일에 이슈가 총 3건이 있었지만 장애로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들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이제부터 아키텍처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개선을 결심하게 된 장애가 3건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발생한 장애인데요. 발송 실패가 100% 실패는 아니었지만 총 56% 실패, 장애 대응 시간은 합쳐서 8시간. 저희
메시지 플랫폼 담당자가 5명이니까 합치면 약 30시간이 투입된 메시지 플랫폼에서 발생한 장애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장애였습니다. 메시지 플랫폼은 가용수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장애들로 인해서 가용수 목표 달성이 실패하게 된 좀 뼈아픈 장애였습니다. 해당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장애 현상입니다. 프로듀서 쪽에서는 인밸리드 프로듀서 에포 엑세션이라는 에러가 간헐적으로 뜨고 있었고, 컨슈머 쪽에서는 특정 파티션에 대한 컨슘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특정 파티션에서 렉이 증가하면서 해당 모니터링 알림으로 저희는 장애를 인지하게 되었고, 프로듀서에서 뜨는 에러를 통해서 장애 원인을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의 원인은 카프카 이그제트 리원스였습니다. 카프카는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한 시멘틱을 몇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그제트 리원스는 메시지를 단 한 번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이그제트 리원스는 크게 2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 등성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가 메시지와 프로듀서 아이디, 시퀀스 넘버를 함께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브로커 쪽에서는 프로듀서 아이디당 시퀀스 넘버를 5개까지 가지고 있다가 중복되는 시퀀스 넘버가 넘어오거나, 아니면 더 작은 시퀀스 넘버가 넘어오거나, 아니면 시퀀스 넘버가 연속되지 않고 갑자기 더 큰 시퀀스 넘버가 넘어오는 경우에 적절한 에러를 리턴하게 돼서 중복된 메시지의 발송을 막는 기능입니다.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몇 등성 프로듀서의 경우는 프로듀서와 파티션 하나와의 관계에서 중복을 막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랜지션 기능인데요. 트랜지션 기능은 프로듀서가 메시지 ABC를 한 트랜지션에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프로듀서가 메시지 ABC를 프로덕셔널 프로듀서를 이용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브로커 쪽에서는 ABC 커밋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컨슈머 쪽에서 만약 아이솔레이션이 리드 커미티드로 설정되어 있다면 메시지 ABC를 한 트랜지션에 처리해야 될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트랜지션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프로듀서가 트랜지션을 설정해서 메시지 ABC를 발송하더라도 다양한 복수개의 토픽이 있는 경우 메시지들은 각각의 파티션에 나눠져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슈머 쪽에서는 같은 그룹에 대한 컨슈머라고 해도 해당 메시지들은 다른 스레드에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션 이름이란 때문에 흔히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아래쪽에 있는 컨슈머 A를 보면 메시지 BC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메시지 C를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 메시지 B는 중복돼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즈니스 로직으로 몇 등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될 요소입니다. 실제로 트랜지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션과 프로듀서와 트랜지션 코디네이터 사이에서 핸드쉐이킹이 일어나게 됩니다. 트랜지션 코디네이터는 브로커 쪽에 있는 모듈이고요. 프로듀서가 처음 트랜지션을 시작할 때 트랜지션 코디네이터에게 트랜지션 컨텍스트라는 것을 생성할 수 있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각 파티션마다 발송을 할 때 메시지가 어떤 파티션에 있는지, 오프셋 정보는 무엇인지 그런 정보들을 트랜지션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하게 되고 트랜지션 코디네이터는 해당 정보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듀서 쪽에서 트랜지션이 완료되었다는 정보를 남겨주게 되면 트랜지션 코디네이터가 앞장에서 봤던 브로커 쪽에 있는 커밋 메시지를 그 트랜지션에 포함되는 파티션마다 각각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 플랫폼에서는 이그제트 리원스를 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메시지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API 한 번의 호출로 최대 100명에게 발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1번부터 50번까지 발송하다가 51번째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 클라이언트 쪽에서 51번째에서 100명을 구별을 해서 다시 발송하는 기능은 매우 복잡도가 높은 기능일 것입니다. 그리고 카프카를 사용하다 보면 프로듀서의 셧다운이나 브로커의 예기치 않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메시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전략으로는 이그제트 리원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직접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구현하게 되면 보다 완벽한 중복이 방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DB나 레디스 같은 인프라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에 대한 로직이 비즈니스 로직과 함께 동작함으로써 아키텍처에 대한 복잡도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그젝트 리원스를 사용하게 되면 컨슈머 땅에서는 중복해서 읽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적정 수준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지만 별도의 인프라를 사용하지 함으로써 현재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중복에 대한 로직을 카프카 쪽에서 넘기게 하면서 관심사를 분리할 수 있고 아키텍처의 심플함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한 건 사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담당자가 되었을 때 이미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그젝트 리원스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애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장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하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던 중 저희는 KIP 264를 참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KIP는 카프카 임프리먼트 프로포절로 카프카 커뮤니티에서 메이저 기능이 추가될 때 그것을 제안하고 논의를 하고 확정을 하는 하나의 논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IP 664는 행인 트랜지션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KIP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내린 판단은 행인 트랜지션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고 운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그젝트 리원스는 인프라 비용을 감소시키고 아키텍처의 심플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메시지 플랫폼은 평소에도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플랫폼의 최대 과제는 플랫폼의 유지 비용을 낮추는 것에 있었는데요. 만약 이그젝트 리원스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플랫폼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고 이것은 저희 쪽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이그젝트 리원스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카프카 이그젝트 리원스를 제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시 중복이 될 것입니다. 중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점을 노력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을 위한 아키텍처를 만들었는데요. 프로듀스에서 해시를 만들고 메시지와 해시를 같이 넘겨주고 컨슈머 쪽에서 캐시에 해시를 저장하게 되고 만약 발송할 때 해당 해시가 캐시에 있으면 발송을 하지 않는 간단한 아키텍처였습니다. 아키텍처는 간단하지만 해시는 무엇으로 생성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고민은 많았었는데요. 처음에는 프로듀서 쪽에서 수신자와 메시지 내용으로 해시를 생성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수신자에게 동일한 내용은 중복해서 발송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API 요청으로 동일한 사용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 발송했을 때 그것은 막아야 될 대상일까요? 아니면 허용해줘야 될 대상일까요? 플랫폼 쪽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 API에서 이 중복을 허용하는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그것을 특정 메시지 카테고리에서는 중복을 허용한다. 특정 메시지 카테고리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설정해서 클라이언트가 보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중복에 대한 고민을 클라이언트 측에 넘기는 것으로 중복에 대한 결정을 클라이언트 측에 넘김으로써 플랫폼 쪽에서는 중복에 대한 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파라미터가 더 추가될 것이고 메시지 플랫폼은 점점 더 사용하기 어려운 플랫폼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를 점점 더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카프카 내부에서 발생하는 중복만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API 요청이 오면 그 해당 API 리퀘스트에 대해서 해시를 생성하게 되고 해당 해시를 캐시로 관리하게 되면 API 요청에 대한 중복만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캐시 용량을 예측했는데요. 키는 해시값, 밸류는 1, TTL은 카피카 토픽 리텐션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오프셋이 다른 이유로 리셋되어서 토픽 리텐션을 처음부터 읽더라도 모든 메시지에 대한 중복을 막을 수 있게 TTL을 잡았고요. 해당 메모리 용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레디스의 메모리 유세지라는 커맨드로 확인해 보았을 때 120바이트 저희의 토픽에 남아있는 메시지 양과 곱해보면 1.65기가
넉넉 잡아서 클러스터 사이즈는 4기가로 잡고 이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롤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DBA의 운영자가 레디스가 부하 사항이라고 롤백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롤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롤백을 하게 된 이유는 실제 용량 예측보다 더 많은 레디스를 용량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배포가 되었을 때 4기가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지만 최대 메모리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장애가 발생했을 때 메모리 스탯인데요. 메모리 키즈 바이트 퍼 키라는 값을 보면 272바이트로 앞장에서 확인했던 메모리 유세지 값에 약 2.5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모리 유세지 값은 그 키가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레디스 그 메모리를 계산할 때 데이터셋 사이즈와 오버헤드 사이즈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오버헤드 사이즈란 그 키를 관리하기 위한 해시 테이블이나 또는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 정보, 클라이언트 정보, 레플리카 정보 등을 총해서 오버헤드가 되고요. 그러면 레디스가 사용하는 총량은 오버헤드와 데이터셋의 합이 됩니다. 여기서 키즈 바이트 퍼 키의 경우는 해당 총량의 값을 키의 개수로 단순히 나눈 값입니다. 그 값이 저희의 예상보다 2.5배를 넘으면서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디스의 메모리를 최대로 사용하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당시 키 이비션 전략으로 올키즈 LRU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키즈 LRU를 사용하니 저희 모든 키들은 액세스가 거의 없을 테고 하지만 생성된 시간으로 LRU가 초기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생성된 키부터 랜덤하게 설정된 값으로 키가 이비션 될 것입니다. 최대 메모리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키 이비션 프로세스에 있었는데요. 레디스 IO에서 확인한 키 이비션 프로세스입니다. 레디스는 클라이언트 명령이 실행될 때 항상 최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가 최대 메모리를 넘쳐서 사용하고 된다면 최대 메모리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키를 계속 삭제하게 됩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를 이용하니 이 삭제하는 부하가 레플리케이션까지 전가되고 이가 메시지 발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롤백을 하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TTL을 줄여서 메시지 개수를 최적화하고 클러스터 사이즈를 늘리는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이슈를 해결했고요. 크리티컬한 장애는 없지만 마이너한 장애는 이기면서 즐거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세상을 지내던 중 새로운 요구사항을 받게 되는데요. 세배 트래픽을 처리해달라는 도전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도전적인 요구사항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동환님께서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배의 트래픽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의 제가 작년에 입사를 하자마자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기껏 겨우겨우 장애를 막아놨는데 과연 이거를 받는다고 하면은 서버가 버틸 수 있을까? 혹은 메시지를 제 시간에 도달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일단 저희는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티션을 저희가 푸시가 대부분의 트래픽이었기 때문에 푸시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푸시 발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프카 파티션이 한 720개 정도 됐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3배의 동시성이니까 파티션을 3배로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카프카 운영자께서 푸시 토픽 너무 많은데 파티션 좀 줄여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심지어 파티션 수를 줄여가지고 더 높은 동시성을 확보해야 하는 아주 도전적이고 즐거운 과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어떤 아키텍처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그 어떤 병목이 저희 문제를 만드는지를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파티션 수 증가가 단순히 답이 아닌가를 먼저 설명드리면 파티션 수를 증가할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장애가 일어났을 때 파티션이 증가한 만큼 당연히 그걸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걸려서 시간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커밋이 일어날 때 그 파티션들의 모든
동등하게 커밋들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 사용량 역시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파티션은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한 만큼의 동시성은 얻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비용과 리스크는 더 커지는, 그러면서도 비가역적인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병목을 찾아보자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푸시 발송을 할 때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API 요청이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카프카를 여러 상황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API 요청을 라우터라는 곳으로 카프카를 통해서 보내게 되고, 라우터에서 어떠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실제 푸시 발송을 담당하는 워커로 다시 카프카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 병목 포인트를 해결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웃라이어 제거라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푸시 발송 부분에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푸시를 발송할 때 FCM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쪽에서 좀 신기한 형태의 레이턴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특정 시간마다 엄청난 양의 정말 거의 수분 이상 튀는 레이턴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15분 이상 미응답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럼 저희 설정으로 인해서 카프카 리밸런싱이 이 경우에 15분 이내 커밋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거 타임아웃 설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을 짧게 설정해봤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타임아웃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똑같이 15분 이상 미응답이 발생하고 리밸런싱이 발생하는데, 이제 로그들을 쫓아가 봤을 때 이걸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직접 저 FCM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타임 리미터라는 것을 별도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타임 리미터라는 걸 통과시켜서 FCM으로 호출하게끔 하였고, 그러면 이제 제한 시간을 걸어서 이 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에러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어는 없어지고 늘어나는 트래픽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3배의 트래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저렇게 레이턴시가 많이 늘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 부분은 동시 처리량을 결국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동시 처리량이 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푸시 워커에서 발송하는 어떤 부분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결론이었고, 그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구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저희 푸시 워커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여러 개의 메시지를 다 읽어온 다음에 한 건씩 커밋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특정 메시지를 발송 완료하면은 다음 메시지를 처리하고, 그 다음 메시지를 처리하면 또 다음 메시지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메시지는 그렇게 발송 순서도 중요하지 않고 다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앞에 메시지가 발송됐는지 사실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동시에 다 보내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비동기적으로 한 번에 확 보낼 수 있는 구조로의 변경을 결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카프카 브로커로부터 컨슈머가 읽어오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그 발송 응답을 받고 커밋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놓고 바로 커밋을 하는, 그래서 그 동시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FCM이나 APNS 같은 어떤 푸시 발송을 위해 특정 다른 서버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 마냥 동시성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동시성을 제공해야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시적인 실패에 대한 처리를 말씀드리면은 일시적인 실패라고 하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FCM에 발송했을 때 구글 서버도 항상 튼튼하지가 않아요. 구글 서버도 많은 트래픽이 들어올 때는 일시적으로
배드 게이트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서버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시 재시도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성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몇 번만 다시 재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고객에게 도달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를 고민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동기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발송한 스레드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노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희 목표는 동시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스레드를 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거는 실패가 발생하면 데드레터 큐에 던지자. 그리고 그걸 다시 별도로 다른 컨슈머에서 읽어와서 다시 보내자라는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계속하여 재시도를 하면서 성공할 때까지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무한정 재시도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유효 시간이라는 걸 정해서 제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동시성을 어느 정도로 제공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구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래픽 보내면 매우 많은 지연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피크성으로 보내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메시지 플랫폼에 들어오는 트래픽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피크성으로 트래픽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내면 저희는 항상 지연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적절한 크기의 스레드 풀을 도입해서 저렇게 뾰족뾰족한 트래픽을 최대한 평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평탄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레드 풀에 대한 성격을 더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서로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데 서로 간섭을 받게 되면은 특정 스레드 풀에 대한 최적화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레드 풀 분리를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냥 발송에 대한 발송 스레드 하나만 있었는데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메타 정보가 필요한데 이것을 가져오는 것과 실제로 발송하는 게 한 스레드 풀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었고 각각의 일을 서로 다른 스레드 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비스 성격상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배민에서 주문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문해서 배달 받으실 때까지 실시간으로 푸시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근데 그런 푸시는 예를 들어 빨리 받지 않으면은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송을 시작해요 이런 게 날라오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고객분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성으로 빨리 나가야 했고, 그리고 가끔씩은 광고성이나 여러 가지 배치성 메시지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들은 조금 늦게 도달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송 스레드 풀을 하나로 관리했을 때의 문제는 배치성이나 광고성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올 때 실제 고객분 혹은 사장님들께 가야 되는 실시간성 푸시가 밀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로 트래픽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개로 분리를 하였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지금 아직도 사실 완벽히 완료되지 않은 작업인데 매일매일 트래픽을 받고 레이턴시를 분석하면서 각각의 스레드 풀을 최적화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동기 전환을 통한 스레드 풀 최적화로 이제 카프카 브로커에서 컨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스레드 풀을 통과하는 구조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 정도로는 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충분히 좋아졌지만 조금 더 좋아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렸던 결론은 카프카 요청도 병목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카프카 요청도 카프카 브로커를 향해 어떤 IO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 그 횟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중간 모듈 걷어내기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 라우터라고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창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메시지 플랫폼은 SMS나 알림톡을 보낼 때는 벤더사를 3중화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터를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라우터에서 결국 발송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획득이나 벤더사 발송 비율 조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푸시는 벤더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구글에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라우팅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제 발송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획득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굳이 복잡도는 올라가고 각 메시지마다의 아키텍처의 통일성은 포기해야 하지만 더 많은 동시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라우터를 과감히 걷어내고 이러한 구조로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동시성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치 리스너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원래 구조는 한 건을 이제 수행하고 그 다음 메시지를 수행하는 동기적으로 커밋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메시지를 여러 개 읽어와도 한 건씩 커밋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비동기로 모든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한 번에 예를 들어 100건을 읽었으면은 원래는 100번 커밋이 발생했지만 이제 1회 커밋만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꽤 많은 양의 어떤 카프카 I/O를 줄일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게 거의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거의 3배 이상의 어떤 레이턴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아까 이제 파티션 수를 줄여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20개였던 파티션은 현재 100개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3배 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발송하는 쪽에서의 이슈로 3배까지 저희에게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배까지 보내시고 계신데 그럴 때도 최대 1분 이내에 거의 모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고 아까 문제가 된다고 했던 실시간성 같은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거의 모든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요구사항을 만족한 즐거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한번 보고 질문을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